자, 요즘에 신고가가 계속 속출한다고 하고 바닥 찍었다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오늘 뭐 댓글 보니까 우리 보고 사과하라고, 전망 틀리고 다시 올라간다고 뭐 이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연골 오덕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뭐 상승세다, 바닥 찍었다, 신고가 속출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거지만 지금 신고가가 속출을 하고 있다. 신고가 행진, 신고가 속속, 신고가 거래 비중 최대. 신고가 거래 비중 줄었다고 들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껑충 뛰었다, 신고가, 뭐 신고가 1위는 여기고, 인천도 신고가, 강남도 신고가,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보통 이제 한 2월에서 4월 정도에 굉장히 많이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 바닥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4월에 있는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큰 형이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똘똘한 채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게 지난 19일, 즉 4월 19일 67억 5천에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가 29일에 47억에 거래돼서 또 올랐다. 그 다음에 아크로 비스타, 지난 6일, 4월 6일이죠. 여기가 또 고점 깨고 38억에 거래됐고, 롯데캐슬 프리미엄, 여기도 지난 7일 36억 7천에 신고가 거래가 됐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여기 대한민국 법원 등기 정보 광장,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까 봤지만, 예를 들어 롯데캐슬 프리미엄 36억 7천이죠. 그러면은 서울, 강남, 강남구 삼성동, 그러니까 여기서 37억이니까 여기죠. 롯데캐슬 프리미엄 딱 쳐보면 없습니다. 얘가 등기가 안 되는 아파트인가? 조금 더 작은 가격에 가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등기가 되는 아파트죠. 즉 4월에 신고되었던 롯데캐슬 프리미어의 등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요 4개 단지를 다 해봤더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4월 19일에 거래가 돼서 5월 24일에 등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가 장난질 많이 치는 단지라서 안 됐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등기가 됐습니다. 3월 29일. 그 다음에 아크로 비스타, 38억에 거래했다는 아크로 비스타는 등기가 안 떴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있으면 등기 치죠. 롯데캐슬 프리미어 방금 보셨듯이 등기 안 쳤다. 그러니까 신고가 찍어놓고 등기를 안 친 단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가격 제일 많이 올라갔다는 송파구도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송파 대장 아파트 제일 유명한 건 엘리트죠. 여기가 세대수도 대단지인데다가 한강 바로 앞에 있어서 조망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대장 아파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격을 띄우는 걸 보면요, 뭐 이런 가격 나오다 갑자기 가격을 확 띄우는 거래들이 뜨죠. 그래서 확 띄우는 거래들을 찝어봤습니다. 19억 9천, 막 19억 5천 이렇게 나오다 갑자기 21억 4천 5백이 떠요. 그 다음에 여기 19억 하다가 막 21억 8천 이런 식으로 확 띄우죠. 여기도 요거는 아예 기사에 떴죠. 25억 5천으로 신고가 찍었다. 트리지움. 요것도 셋 다 등기 확인해 봤더니 등기 정보 광장에 등기 뜬 게 없더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등기를 하지 않고 신고가만 찍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신고가 찍고서 3개월 내에 취소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실거래가 공개에다가 찍어버렸죠. 아예 취소 거래를. 그러니까 이제는 6개월 이후 취소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6개월 지면은 이미 이렇게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도 굳이 취소하면은 의미 없죠. 여기에다가 지금 법인에서 개인으로 떠넘기면서 가격 띄우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 법인은 보유세가 비싸고 개인은 양도세가 비싸죠.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길 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혹은 더 비싸게 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최대한 올려서 넘겨야지 나중에 양도세가 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꼼수 절세로 많이 옮긴다. 근데 법인에서 개인으로 옮기는 거, 이 경우에는 직거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직거래가 아니더라도 법인에서 개인으로 옮기는 비중이 많다라는 것 자체는 가격을 띄우면서 절세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자 현황을 봤더니 매도인 중에서는 27%가 법인인데 매수인 중에서는 10%만 법인이죠. 즉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명의가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죠. 물론 요거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상가나 토지 이런 모든 건물들을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아파트만 따로 뽑을 수가 없어서. 특히 뜨고 있다는 강남의 법인 매도 비중은 훨씬 더 높죠. 36.9%. 그리고 매수는 14.4%. 더 심한 곳이 서초죠. 서초는 63%, 즉 3분의 2 정도가 법인 매도인데 법인 매수는 13%밖에 안 된다. 그리고 기타도 한 10% 정도 나오는데 이 기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신고가 찍어놓고 등기 안 하고 막 분위기 만들어 놓고서 등기 안 하고, 아까도 보시면은 막 그 분위기가 생길 때 엘리트 같은 데들 신고가 따다닥 찍어 놓고서 사람들을 막 몰리게 만들어서 등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뒤에 나온 것들 중에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싸게 사게 만들어 놓고서 또 어느 순간 슬그머니 취소하겠죠. 몇 개월 혹은 1년 있다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기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절세가 되죠. 법인은 양도세가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장난질도 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해지 사례도 속출합니다. 그래서 전농동 SK 여기가 7억 8천에 거래됐는데 4월 18일에 계약하고 6월 9일에 해지가 됐다. 역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말만 목동이죠? 무늬만 목동이죠? 신월동은 목동이 아니죠? 9억 8천 거래됐는데 3월에 거래했다가 6월.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58억 떴다고 이거 기사 어마어마하게 떴었죠? 근데 작년 5월 거래됐던 게 올해 2월에 취소가 됐다. 그 다음에 올림픽파크 포레어 뭐예요? 둔촌주공이죠. 둔촌주공 16억 찍었다 입주권.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둔촌주공 망했다더니 어쩌니 하면서, 둔촌주공 분명히 장난질이 많다 그랬어요. 저희가 첫날 가봤어요. 거기 첫날부터 막 오픈런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기사가 그렇게 써준 거지. 근데 와가지고 입주권이 몇억 붙어가지고 거래됐네, 라이트하우스 니 말 또 틀렸네 이딴 이야기 하더니 장난질이었죠. 그렇다. 7월부터 등기 표시한다고 그랬죠. 7월부터 등기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이에요. 아니 좋은 건 해야지. 저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거래 띄운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등기까지 띄우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취소거래 띄우는 것보다 더 좋죠.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7월부터 한 대놓고 지금 7월 3일이죠? 물론 첫 월요일이니까 이제부터 슬금슬금 해야 되는데 7월 언제 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또 미루려고?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쓰잘데기 없이 막 규제 완화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바로바로 그냥 1일 딱 되자마자 하고 막 당선되자마자 하고 그러더니 이런 좋은 거는 왜 한 대 놓고서 아직도 안 하냐. 벌써 7월 3일인데 7월 31일 해놓고서 7월부터 했습니다 하려고요?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해야지 더 속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법원 등기 광장에서 보시더라도요, 또 한 가지 보실 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현황을 보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래량 늘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토지는 일단 둘째치고, 일반 건물 둘째치고라도 집합 건물도 지금 등기가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서울이죠. 5월 고점 찍고 줄어들고 있다. 즉 거래량 늘어났을 때 거래량 장난질 친 거는 굉장히 많았고, 6월에 그런 이야기 했죠. 다음 달부터 등기 정보를 표시를 하겠다 라고 하니까 거래가 줄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등기가 줄었고 거래가 줄었다. 등기가 줄어든다는 건 진짜 실제 거래가 줄어든다는 소리죠. 고점 찍었다는 소리예요. 거래량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띄운다고 그랬죠. 요거 보도자료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 그 다음에 르포 해가지고 중개업소나 모델하우스, 중개업소나 모델하우스는 항상 신부동산이죠. 부동산 상승을 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규제에도 오른다, 완화에도 오른다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연구원, 유튜버들의 말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비판한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효과가 좋다, 13대책 효과 어마어마하게 좋다, 특례보금자료 효과 어마어마하게 좋다,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도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시작된 거예요. 또 시작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고
진짜 거래가 늘어난다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등기도 늘어나야 되죠. 근데 거래량은 늘어난다 하고 있는데 상승하다 멈춘 상황이고 등기가 6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태반은 등기 없는 신고가가 많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찝어보면서 찾아보면 많이 나오죠. 제가 오늘 따로 뽑아보진 않았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본 결과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총 거래가 한 200건 가까이 됐으면은 그 중에서 절반도 안 나왔어요. 등기 친 게.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벌써 바닥 찍었네 하면서 부동산 관련 교수, 연구원, 유튜버들이 띄우고 있다. 그래놓고 와가지고 뭐 이제 상승인데 왜 사과 안 하냐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벌써부터 막 상승 장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분위기 바뀌었다고 하고 있고 그 분위기 바뀌었다는 인간들 보면요 하락기 때 2022년 초부터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는데 전세에 대란 나서 띄울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구라치던 인간들이 끝까지 인정 안 하던 인간들이 요거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인정이 빨라요? 그리고 호가도 실거래가인 것처럼 계속 띄우고 있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3월 기사입니다. 반포자이 다시 40억 원대. 그래서 보니까 호가 40억 원짜리 매물이 하나 나왔다. 근데 지금 뭐 32억 33억 매물이 태반인데 40억 원짜리 하나 나왔다고 40억 원대예요. 자 여러분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호가를 100억에 내놔요. 아 화곡동 빌라 호가 100억대 전세 사기 무색하게 100억이다. 화곡 빌라 다시 100억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호가 장난질 가지고 이거를 실거래가인 것처럼 또 부추기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반포자이 찍어봤는데 가장 거래가 높은 가격이 됐을 때가 2022년 5월 39억에 거래되고 그 뒤에 요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무슨 40억 원대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어때요? 계속 장난질이다 사실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등기 안 친 것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막 반등 된다고 집값 올라간다고 막 부추기면서 어디가 신고가 딱 뜨고 그러면 그걸 기사화해주고 여기가 신고가 찍었고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딱 뜬 거래들 보면은 태반이 등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상승장이다. 그러면은 사세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돈 대고 하는 것들을 왜 본인이 안 사고 와가지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 안 사는 사람들을 막 바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왜 자꾸 그런 장난질 치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지금 당신들을 부추겨서 살려고 하는지 팔려고 하는지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